네, 영화 이야기 바로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일단 두 분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우님 먼저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파란에서 태화 역을 연기한 이주혁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파란을 연출한 강동인입니다. 반갑습니다. 파란이라고 하는 영화는 영화 첫 장면하고 끝 장면하고 약간 묘하게 맞닿아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건 주인공의 흔들리는 뒷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카메라가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태화를 따라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등 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그의 말이 아니라 숨소리라는 것에서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뜨거운 분위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비슷한 방식으로 자세를 취하지만 이번에는 태화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감독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쓰시면서 태화는 말보다 몸짓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시나리오를 쓰셨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말을 통해서 다 이야기해주는 게 더 쉬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말하는 인물을 만드시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일단 태화라는 캐릭터 자체가 되게 좀 비일상적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잘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을 되게 맞이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도 그런 기질이 없지 않았겠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떤 자기 삶에 들어오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제가 느꼈을 때 사회와 좀 담을 쌓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를 표현을 하는 것을 아끼거나 말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굶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좀 컨트롤을 잘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좀 표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캐릭터를 만들 때 좀 있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좀 말보다는 좀 사소하고 미묘한 어떤 표정이라든지 액션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이유로 연기하시기도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말을 하지 않고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 그리고 뭐 표정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배우로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는 이 태화라는 인물을 연기하시기 위해서 감독님하고 이 태화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렇게 나누셨던 대화들 중에서 오늘 나눠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 처음부터 조금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좀 스케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감독님 글을 읽고서 너무 감독님이 궁금해졌었고요. 그래서 미팅 때 가서 대화를 나눠보고 나니까 더 굉장히 믿음이 생겼었고 또 둘 다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 시작 단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에너지를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감독님을 좀 믿고 최대한 많이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분명히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게 뭐 규모가 엄청 큰 대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분명히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최대한 줄이려고 대화를 최대한 많이 하고 현장에 갔던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이제 뭐 대사 없이 표정이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해주셨다고 좋게 말씀해 주시는데 쓰여 있는 것 자체가 흐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저도 이해하기 쉬웠고 그리고 편집이나 뭐 글 자체에서 흐름이 워낙 잘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어떻게 시나리오를 쓰셨길래 이런
호기심을 낳았을까라는 것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시나리오 쓰시면서 특별하게 이 장면 진짜 좀 힘주어서 찍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한국 영화에서는 한국에서 총기 소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총이 나오는 장면 자체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주인공 태화의 직업 때문에 계속해서 총이 나오게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심리적인 갈등 혹은 긴장을 낳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쓰시면서 이 장면은 진짜 이 배우하고 합이 좋아야 하고 잘 찍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사실 뭐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잘 주무시고 오셨죠? 네? 잘 주무시고 오셨는데 긴장 안 하시는 분이 왜 그렇죠? 팬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저는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뭔가를 힘줘 찍자라는 느낌은 없었고 사실 태화라는 캐릭터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되게 보편적인 어떤 그 사고와 선택들을 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점에 사실 선배님을 수혁 배우님을 뵙게 됐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과정이 되게 선배님한테 되게 이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런 되게 작은 규모의 독립 영화인데 아무것도 없는 계약서를 4년 만에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자신한테 놀랐어요. 거기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 숫자가 있죠. 정말 네. 영화를 내가 많이 좋아하긴 하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영화를. 그래서 저희 이 영화에도 이 작은 프로젝트에도 되게 열려 있으신 걸 보고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뭔가 배우님의 어떤 느낌과 너무 달랐고 그리고 거기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캐릭터 얘기를 할 때 이제 레퍼런스 영화들을 되게 많이 주고 받았거든요. 그 처음 본 자리에서 그 영화들을 서로 같이 공유를 하는데 거기서 되게 싱크가 많이 맞아 있다라는 거 저도 딱 느꼈고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되게 그 열려 있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선배님이랑 꼭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때 되게 엄청 커졌었고 이제 감사하게도 그 수치를 보시고도 이렇게 또 저와 함께 숫자 그거를 보시고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태화라는 캐릭터를 만드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장면은 사실 저희가 계속 저희가 규모 얘기를 하지만 진짜 기술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장비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핸드헬드 이제 기법으로 촬영을 했고 빨리빨리 찍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립 같은 것도 없었고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힘을 주고 싶다라는 거는 조금씩은 있지만 결국은 이거는 태화의 이야기고 태화 어떤 이런 독특한 지점을 관객들한테 설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선배님이랑 소통을 그렇게 못했다면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언젠가는 말씀을 먼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일단은 그 오프닝이랑 엔딩에 아이디어가 좀 제가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가요? 그 경테이크로 우리 쭉 가는 거는 원래 콘티랑 제 기억이 왜곡된 게 아니라면 테이크가 아니면 테이크가 많이 촬영 방식 그 되게 유일하게 힘을 준 장면이긴 하죠 거기가. 그렇지만 주무시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네. 일단 저희가 자꾸 이제 규모 얘기를 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너무 자랑스러운 저희가 이렇게 극장에서 보여드리는 것도 너무 행복한 저희한테는 너무 소중한 영화고 단지 어떤 여건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해내고 열심히 했다는 걸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촬영 같은 것도 오프닝 씬도 이게 아무래도 사격장이라는 곳은 굉장히 안전을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촬영으로 아예 이렇게 통으로 렌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해가 안 떠 있을 때 리허설을 하고 밤에 숙소에서도 막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아침에 오픈하기 전에 저희는 찍고 나왔어야 되는 일이
현장에서 감독님을 믿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었죠. 사실 이 첫 장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딱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아, 저 배우는 진짜 몸을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을 들고 있는 혹은 총을 쏘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의 감정을 다 몸으로 표현해야 되는 역할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 총을 다루는 방법 같은 거는 사전에 뭐 특별하게 준비하신 방법 같은 게 있는지 그런 점도 좀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뭐 운동선수 아니면 뭐 유니폼을 입는 어떤 직업군을 가진 역할들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좀 기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캐릭터를 좀 더 이수혁이 아닌 캐릭터로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장치 같은 것 같은데 대신 그만큼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또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 입장에선 또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또 항상 또 감독님이랑 동영상 주고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파란이라고 하는 영화가 앞 세대의 어른들이 남기고 간 삶을 수습해야 되는 다음 세대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화라는 인물은 아버지의 삶을 부인할 수도 없지만 또 동시에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수혁 배우님이 생각하신 태화는 어떤 캐릭터인지 또 영화 이후에 이 태화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지가 궁금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정도나 상황이 다를 뿐 보통의 사람들이 다 느끼면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지점들이 태화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의 잘못이 아닐 때도 책임을 져야 될 때도 있고 또 잘못을 했음에도 안 한 듯이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모든 게 다 선택들이잖아요. 사실 자기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숨이 잘 쉬어지네 선수 생활 열심히 해야지 일 수도 있지만 태화라는 인물은 그게 그냥 계속 신경 쓰이는 거죠. 어떤 뭔가 잘못된 부분 죄의식 같은 것들이 제가 잘못한 것 같고 사실 그것 말고 다른 좋은 점들이 너무나도 많을 텐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망쳐가는 지점 오히려 더 몸을 혹사시키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읽으면서 공감은 됐었어요. 저도 이제 좀 더 태화를 보면서 좀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행복 지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좋은 점을 더 많이 보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했었고 또 미지랑 만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걸 보면서 각자 어떤 다른 상황과 아픔이 있음에도 함께 할 때는 또 어떤 다른 또 해결 방안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거를 이번에 다시 4년 만에 정말 잊고 있다가 영화도 한번 다시 보고 제가 했던 인터뷰들도 찾아보면서 오히려 더 그때보다 더 많이 태화를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영화가 처음 공개된 곳이 전주국제영화제 때 처음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파란이라는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목이 개봉하면서 바뀐 경우인데요. 굉장히 신기하게도 전 처음에 로스트라는 제목으로 들었을 때도 영화랑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파란이라고 바뀌니까 이 제목 역시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목이 바뀐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모조라는 제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주영화제에 가게 되면서 로스트라는 물론 감독님도 이제 혼자 작업을 하실 때랑 현장에서 또 배우들이 연기하면서 편집하고 났을 때 느낌이 다르니까 그렇게 했었고
사실은 개봉을 한다고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제가 오히려 먼저 감독님 제목 바꾸면 안 돼요. 감독님 너무 뭐 무슨 소리를 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저는 오히려 좀 새롭게 영화제에서 봐주신 분들도 당연히 감사하지만 좀 새롭게 새로운 기분으로 이렇게 극장에서 개봉하는 듯한 느낌을 좀 더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은 당연히 제작사나 홍보해 주시는 분들도 감독님도 많이 고심을 해주셨고 오늘 어머니가 파란에 대한 뜻을 장황하게 이렇게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그거를 감독님이 이미 다 보냈던 건데요. 혹시나 또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가 있을까봐 보내주셨더라고요. 좀 더 그럼 이제 파란에 대한 설명 풀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조 단계부터 얘기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 모조라는 가제는 시나리오 이제 슈팅고가 나오기 전에 한 5고 정도의 제목이었고 그 버전을 사실 선배님한테 보여드려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이제 휴대폰에는 아직 제가 이제 강동인 감독님 모조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바꾸시더라고요. 그 제목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귀찮아서 그런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면서 이게 로스트라는 제목이 이게 실제 사격 용어이기도 하고 이게 어쨌든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 제목을 전주에서 이제 했었고 말씀해주셨다시피 이제 이게 이제 정식으로 새로운 이제 관객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제목이 좋을까를 이제 뭐 배급팀도 그렇고 제작팀도 다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나온 리스트 중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계속 그 로스트 때부터 이어왔던 어떤 의미를 충분히 이제 그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으로 이제 픽스를 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 그 배우 톰 행크스가 소설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이 한국에도 출간이 됐는데 그 책 자체 이야기 자체가 한 사람이 영화를 찍고 완성하고 개봉하기까지의 이야기예요. 아마 톰 행크스가 자기 평생 현장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농축해서 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 정말 촬영 현장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뭐 다 말할 수 없는 하지만 그 경험하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한 동료의식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약간은 영화에 대한 마음이 식는 순간도 있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영화를 이제 극장에서 상영하는 걸 보는 순간에 내가 그 많은 일들을 왜 겪었는지를 이 주인공이 깨닫게 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처음 생각하는 이런 이야기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단계에서 촬영을 하고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고 정식 개봉을 하기까지 꽤 짧지 않은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개봉을 앞두고 영화 제목을 바꾸고 다시 영화를 보시면서 두 분이 그 찍던 순간 그리고 처음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과 완성된 걸 처음 본 순간 그리고 또 약간 시간이 지나서 이 인물들을 돌아볼 때의 감상이 약간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지 오랜만에 이렇게 영화를 좀 진지하게 또 다 한번 보니까 어떤 느낌으로 이 인물들을 보시게 됐을지가 궁금하고요. 이번에는 배우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해외 일정이 있어서 해외에 나가 있다가요. 이제 전화를 받았죠. 영화가 개봉을 한대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른 영화를 찍고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게 벌써 어떻게 개봉을 할까? 였는데 네. 너무 당황을 하고 일단 왜냐면 다른 걸 떠나서 일단 4년 전인가요? 촬영 3년 만 횟수로 4년 전에 촬영한 작품이다 보니 아무래도 저는 보면서 아쉬움이 너무 많이 보이죠. 뭔가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았었고 근데 그냥 가장 신기했던 경험은 태화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아져 있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저도 좀 더 아직도 뭐 어린 나이긴 합니다만은
나이도 좀 들다 보니 감독님이 쓰신 의도도 그때는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너무 쉽게 여쭤봤던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지점들이 너무 재밌었고 조금 아쉬운 거는 되게 조금이라도 더 극장을 개봉할 줄 알았으면 조금 뭐 제가 어떻게 차라도 팔아서 뭐 한두 씬 더 찍던지 뭐 그런 것들. 공통적으로 좀 아쉬워하는 씬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항상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쉬움에 대해서. 드라마보다 정말 순발력을 요하는 촬영장이었고 감독님을 제가 믿지 않으면 절대 이 흐름을 계산하면서 연기할 수 없는 뭐 어딘데요? 뭘 찍어요 지금? 여기는 왜 못 찍어요? 왜 갑자기 가요? 막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때 되게 굉장히 큰 상업 드라마를 찍으면서 같이 동시에 촬영을 했는데 이분들이 정말 힘들 텐데 진짜 영화를 좋아한다는 이 마음 하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그리고 규모에 상관없이 진심이 있으면 현장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네, 그런 것들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워요. 감독님은 네. 뭔가 뭐 저는 사실 아까 이제 인물들이 말 대신 이제 대사 대신에 이제 이런 액션과 이미지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더 줄였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 때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구나, 이렇게 입 밖에 내뱉어야만 이것이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게 좀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뭔가 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봤을 때 되게 아쉬움은 당연히 있지만 저 때의 어떤 그냥 아무것도 차라리 모를 때 무지했을 때 그냥 밀어붙였던 것들이 또 지금에는 또 못할 것들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뭐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사실 저도 아쉬움은 이제 배우분들이 너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순서와 속도로 찍어내야 됐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장르 영화처럼 이렇게 사건 위주로 밀어붙이는 또 영화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실 두 캐릭터가 되게 미묘하게 이런 선을 밀었다가 당겼다가 해야 되는 되게 난이도가 있는 전 인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사실 정말 제가 놓치는 부분도 선배님이 이렇게 잡아주셨었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보면서 되게 정말 일단 너무 스마트하시다 1차적으로 들었고, 그걸 또 해결하시는 방향이 저는 되게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뭐 당연히 모든 영화 제작이 힘들고 빡빡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뭔가 선배님과 작업을 했으면 정말 더 재밌는 시도들을 많이 할 텐데. 네. 그래서 첫 미팅 때 하셨던 말씀을 지금 3년째 다른 것만 쓰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인공이 여성 캐릭터고 제가 나갈 수가 없는 시나리오를 지금 3년째 붙잡고 계시는데, 그래서 마음 한켠에 항상 이제 그 작업에 대해서 품고 있고, 그래서 정말 재밌는 거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정말 커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뭔가 영화 얘기들을 했을 때 뭔가 재밌었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해보고 싶다 해서 꼭 쓰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그게 파란이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된 게 사실 저희 둘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돼버린 게 당연히 너무 행복하고요. 플러스 이렇게 저희 나름에는 되게 아쉽기도 하고 어떡하지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또 좋게 너무 봐주시니까 자신감도 너무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개봉하는 상황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서 대화를 더 자주 하게 됐는데, 이젠 진짜 쓰실 것 같아요. 감독님이 확실하게 이제 작업을 빨리 하셔야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그러니까 영화를 촬영을 할 때 이제 어떤 장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트에서 찍는 경우는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특정한 장소를 빌려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는 그 장소를 빌린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장소가 나오는 모든 장면을 다 한꺼번에 찍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첫 번째 장면하고 끝 장면하고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지만 실제 촬영은 같은 날 해야 된다든가 그러면 배우 입장에서는 초반 장면에서의 어떤 흔들림과 마지막 장면에서의 단단해진 그런 것들을 그냥 잠깐 사이에 정말 뭔가 가면 바꿔 끼는 것처럼 바로바로 바꿔가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도 그런 장면들이 적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엔딩 씬이랑 오프닝 씬을 같은 날 찍는 거죠. 이게 바로 예, 이게 바로 배우의 연기 쇼가 되는 거죠 거의. 일단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후회를 합니다. 결말에 내가 그 표정을 지어놨으니까 이제 이걸 맞춰 가야 되는데 너무 그런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영화라고 하는 게 연기의 마법이기도 하고 편집의 마법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찍으시면서 아 이렇게 붙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연기했을 어떤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영화에서는 여러분 보신 것처럼 굉장히 이 하나의 인물의 감정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화가 흘러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하시면서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더 듣고 이야기를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감독님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어제 일찍 자라 그랬잖아요.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사실 저희가 되게 그 엉성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선배님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어떤 지점들이 많았을 거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정말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 이제 차를 운행을 하는 장면에서. 네. 저희 접촉 사고 나는 씬은 이제 긁히는 차가 본인 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허설 할 때 이 정도면 세게 박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너무 타시길래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왜 저 사람이 저 캐릭터가 아닌데 감독님 차예요?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키스가 났어요. 심지어 또 그건 꽤 초반에 찍은 씬이었는데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 찌그러져 있는 차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점으로 선배님 더 열심히 해주셨고 덴타한테 70만 원 나왔고요. 아 정말요?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숫자가 중요한 영화였구나 라는 생각이 네. 저희 사이에 숫자가 되게 이렇게 항상 이제 네. 자리 잡고 있고 무거운 추처럼 두 분 사이에 그쵸. 몇 가지의 숫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네. 다른 걸 쓰고 있다는 그 3자가 지금 오늘 그쵸. 많이 기억이 나네요. 왜 여자 주인공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지 않나. 약간 농담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정말 그 환경 안에서 열심히 일단 했고 결과는 모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후반 작업을 하러 녹음 같은 걸 하러 이제 가서 편집해 놓으신 걸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저 환경 안에서 찍어낸 것도 신기한데 본인이 하려던 얘기를 어떻게 다 끌고 가셨지? 그리고 현장에서 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는 것도 있지만 뭐 대립까지는 아니어도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감독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래서 이랬던 거구나. 그래서 저는 감독님을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또 이제 다음 문장은 안 말해도 되겠죠? 네네. 나머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이 있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 더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지금부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오늘 영화 보신 이 파란 이야기 SNS나 이런 데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영화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이 남긴 글 보고 또 영화 보러 오시고 이럴 거기 때문에
이 두 분이 함께 하시는 다음 영화를 위해서 예, 많은 입소문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네, 인사 말씀 하시고 할까요? 저희 예, 사인지를 아마 나눠드리는 것 때문에 일단 인사 말씀 먼저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개봉한 지 첫날인데 이렇게 자리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아깝지 않은 100분이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네, 그 홍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선배님과 더 작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쯤 되면 제가 안 할지도 몰라요. 네, 아무튼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만 하면 그럴까봐 좀 이렇게 좀 농담도 하고 했는데요. 오면서 마음은 너무 긴장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렇게 GV를 저희가 한 번 하게 됐는데 스케줄상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뭐 저희를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영화를 좋아하고 아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꽉 차 있는 극장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네,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잘 안전하게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수혁 배우님 드릴 사인지를 것도 없고 네. 앞에서 막 아까 막 했는데 그냥 드리면 위험하죠. 그런가요? 저 자리 번호를 감독님이 10개 골라요. 예. H5번! H5번!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러면은 그 자리를 뽑아도 문제고 안 뽑아도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 20장 정도. 야, 10장인가요? 10장. 10장밖에 안 했어요. 영화 5번 봤어요! 예, 아무 자리나 영화를 5번 불러주시면 됩니다. 보셨다고요? 네! 5번 상영을 안 했는데요. 영화관에서도 봤어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먼저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 총 20장 뽑으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네, 자리 번호를 불러주시면 네, 그쪽으로 아마 스태프분이 가져와서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드리고 싶은데 대신 앉아 계셔 주시면 네, 그럼 네, F5번. 예, 다음 번호 또 불러주십시오. 감독님 다음 번호 또 불러주세요. 이 23. 23이요. 23. 네. 다음 D9. D9번이요. D9번이요. D6번. 영화 미쳤어요! F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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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부를게요. 네. 그리고 G8번. G8번이요. G8번. 오빠 잘 봤어요! G4번. G4번. 아니
4번. G4번. G4번이요. I9번. I9. I9번이요. I 9번이요. 여기요 여기. 아 진짜 영화 미쳤다고. 매번 미쳤다고요. 네, 다음 번호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A4번. A4번. 아직 몇 장 남았나요? 아 그러면은 한 5대 정도 더 일단 해주세요. 예. 많이 좋아하실 것 같진 않은데 감독님도 한 번만 가면 안 돼요? 뭐야? 이거 저 올라갔다 오는 거 힘들어요? 자 감독님 빨리 다음 번호를 부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큰 선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냥 오는 길에 J5 근데 이게 뭐 하고 로또 8. 같은 뭐 복권이 아니에요. 빨리빨리 하셔도 돼요. 네. J5번, 네. J5번, J8번, J11. 오빠 요만이 선물이야. 호명되신 분 손 들어주시고. J5번, J8번입니다. 네. J8이요. 아니면 J5번, J8번이요. J8이요. 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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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8이요.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11입니다. K11. J5번, K11이세요? 아까 10장이라고 하시잖아요. K11번, 그리고 J5번.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J5번 반대편. 오늘 좀 미리 얘기하고 D5번 어디세요? D5번이요. D5번 D5 다음에 E5번이요. 다른 분 주셔도 돼요. 네, 그다음에 I3번 I3번 J3번 I3번하고 J3번입니다. 4장 남았거든요? 네, 4장 남았다고 하니까 바로 쭉 돌려주시죠. B7 B7번 손들어 주세요. B7 B7 네, B10인가요? 아 끝났나요? 마지막 한 장 B10이요. 정말 제가 드리는 걸 원치 않으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다. B10번이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단체 촬영하고 오늘 파할 건데요. 저 사진 어떤 분이 찍으시는 건가요? 네, 배우님하고 감독님 여기 가운데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리 위로 들면 우리가 다 가려요.
찍겠습니다. 예,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예, 한 번 더. 하나, 둘, 셋. 이번에 핸드폰에 프레시 한번 켜주시고 네,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하나, 둘, 셋. 예, 한 번 더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 수고해주신 이다혜 기자님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